네, 오늘 6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른 센서들에 이어서 육축 자이로 센서라고 하는 센서랑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육축 자이로 센서와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네, 사운드 센서 이렇게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키트 안에 남아있는 센서가 미세먼지 센서, 그 다음에 토양 습도 센서, 그 다음에 전류 전압 센서,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운드 센서랑 그 다음에 육축 자이로 센서, 이렇게 두 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시간이 남았는데요. 나머지 1시간은 미세먼지랑 토양 습도 센서를 다룰 거고요. 나머지 1시간은 전류 센서와 그 다음 전압 센서, 이렇게 두 개를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육축 자이로 센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사운드 센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사운드 센서는 상대적으로 다루기가 쉽고요. 육축 자이로 센서는 원리를 살짝 알아야지 네, 사용하기가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쉬운 여기 사운드 센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구를 받으시면 이렇게 두 가지 DSL이 올 텐데요.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검정색 칩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는 이 DSL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비트 용입니다. 저희가 사용할 어, 여기 디지털 새싹에서는 여기에 있는 아두이노 버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비트 버전은 네, 넣어두시고 네, 건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한 DSL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한 센서마다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네, 강의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이 빨간색 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 핀에 보시면 알파벳 D라고 적혀져 있죠. 이 알파벳 D가 디지털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센서는 이 빨간색에다 연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란 색깔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핀 같은 경우에는 A가 적혀져 있죠. 이 A는 아날로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와 관련되어 있는 센서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여기 I2C라고 적혀져 있죠. 네, I2C 통신을 활용한 네, 센서나 아니면 디스플레이를 여기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A4, A5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네, I2C 통신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A4, A5에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노란 색깔에다가 연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원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구에 보시면 검정 색깔 선이 있습니다. 이 검정 색깔 선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마 새롭게 받게 되는 교구에는 뭐 어떤 봉투에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 노란색 봉투에 저는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봉투를 뜯으시면 이렇게 전원 연결선이 들어 있을 겁니다. 전원 연결선을 보시면 한쪽은 C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한쪽은 저희 익히 알고 있는 USB 연결 네,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 C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두이노 측면, DSL 측면에 보시면 여기 C타입 연결하는 포트가 있어요. 여기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편은 컴퓨터에다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편을 컴퓨터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결해 주시면 저희 USB 연결할 때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PWR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쪽 부분에 초록 색깔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오면 전원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센서를 연결해 볼 건데요. 사운드 센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운드 센서 측면에 보시면 3개짜리 핀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에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점프선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검정, 빨간, 노란색이 연결되어 있는 3개짜리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얀 색깔이 추가된 4개짜리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선이 아마 제공이 될 건데요. 그 중에서 이 사운드 센서는 3개짜리 핀이 삐져나와 있기 때문에 4개짜리는 아니고요. 3개짜리를 집으셔서 이 핀에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할 때는 여기 보시면 홈이 파져 있죠. 그리고 선에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홈과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학생들에게 설명 안 해줘도 거꾸로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맞춰서 알아서 연결해라 라고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도 연결해야 되겠죠. 자, 반대편을 연결하려고 했더니 빨강, 파랑, 노랑 중에 이제 어디에다 연결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네, 여기 사운드 센서에 보시면 검정색 바탕에 대문자 A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날로그와 관련되어 있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날로그랑 관련이 되어 있는 핀은 파란 색깔 핀입니다. A라고 적혀져 있죠. 자, 이 중에서 아무 데나 연결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똑같은 센서를 뭐 여러 개 연결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물온도 센서를 여러 개 연결하고 싶다 하시면 A0에다가 무조건 연결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운드 센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 데나 연결하셔도 됩니다. A0에다 연결하셔야 되고 A1에다가 연결하셔도 되고 2, 3 아무 데나 연결하셔도 됩니다. 이왕이면 4개짜리 핀보다는 3개짜리 핀에다가 연결하시는 게 아마 관리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물온도 센서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물온도 센서를 여러 개 연결할 때는 반드시 A0에다가 연결하라고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강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운드 센서는 뭐 아무 데나 연결하면 되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마음에 드는 데다가 그냥 아무 데나 연결하겠습니다. 저는 A3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아두이노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 홈에 맞춰서 선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사운드 센서는 연결이 끝났고요. 사운드 센서를 통해서 받아들인 데이터 값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핀이 나와 있는데요. 4개짜리 핀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하얀 색깔이 포함되어 있는 4개짜리 선을 가지고 오셔서 홈에 맞춰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I2C라고 적혀져 있죠. 아두이노에도 보시면 I2C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LCD는 이 I2C, 그러니까 노란색 핀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란색 핀 중에 어디에다 연결해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셋 다 A4, A5입니다. 똑같은 핀입니다. 그래서 이 3군데 중에서 그냥 위치 편하신 데다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일 끝에 있는 이쪽 핀에다가 이렇게 홈에 맞춰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한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센서로 데이터를 받아들인 다음에 여기 있는 LCD에다가 그 데이터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CD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잘 했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시고 고장, 이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엠블록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블록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처음에 엠블록을 실행시키면 이거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치, 그리고 스프라이트, 배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과학 실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 있는 장치에 클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스프라이트랑 배경은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장치에 클릭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장치에 보시면 사이버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아두이노입니다. 그래서 사이버파이를 지우시고요. 삭제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플러스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시면 아두이노 우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자는 A블록이라고 적혀져 있는 아두이노 우노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학생들이 밑으로 더 내려가서 다른 또 아두이노 우노가 있거든요. 네, 그 아두이노 우노를 다운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 있죠? 아두이노 우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개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확장 블록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여기 또 있죠? 아두이노 우노. 너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에, 네 번째 줄 정도에 아두이노 우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학생들이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누를 겁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 과정조차 뭔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면 미리 엠블록을 각 컴퓨터마다 실행시키셔서 여기 있는 별표 있죠. 이 별표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로비트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엠블록 실행시킬 때마다 마이크로비트가 초기 장치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두이노 우노를 주로 사용하는 장치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굳이 다음부터 엠블록을 실행시킬 때는 굳이 이 장치를 삭제하거나 그리고 더 추가하거나 그런 과정이 이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으로 이렇게 아두이노 우노를 선생님들께서 미리 설치를 하고 즐겨찾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운드 센서를 이제 제어해야 되겠죠. 사운드 센서를 제어하는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로 가셔서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어에 가셔서 계속 반복하기를 가지고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변수 클릭해 주시고 변수 만들기 눌러줍니다. 변수는 저희 사운드 센서니까 뭐 소리, 한글로 소리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영어로 사운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중학생들이랑 하려면 뭐 여러 가지 뭐 영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인지 과부하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냥 소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0으로 설정하기를 가지고 오셔서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가끔가다 이 소리를 1만큼 변경하기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누적돼서 더해진 값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설정하기로 가지고 오는 거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사운드 센서를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 핀에 가시면 저희가 아까 A 3번 핀에다가 연결을 했죠. 아날로그 3번 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3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값을 읽어오겠다라는 코드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날로그 지금 0번 핀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날로그 3번 핀 읽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연결했을 때 여기 아날로그 3번 핀에다가 연결을 했죠. 그래서 A3 아날로그 3번 핀에다가 연결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3번 핀에다가 연결했다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그 아날로그 3번 핀에 연결한 값을 읽어서 소리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담아놨으면 LCD에다가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장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 확장이라고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확장이 아니고요. 디바이스 확장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조금 버퍼링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뜰 겁니다.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뜰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엄청 오래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미리 다운을 받아서 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미리 사전에 컴퓨터마다 다운을 받아주시던가 아니면 그것조차 좀 여의치 않으시다면 수업 시간에 조별로 순서에 맞춰서 다운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하기에다가 DATA라고 검색을 합니다. DATA. 자, 그러면 디지털 과학실험 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운을 받아놔서 여기 플러스 버튼이 없는데요. 플러스 버튼이 아마 처음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다운을 받아 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이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아까 없었던 확장 블록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LCD를 제어할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랑 관련되어 있는 코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은 요거, 요 블록 필요 없고요. 요 블록도 필요 없고요. 요 블록도 필요 없고, 요 블록도 필요 없습니다. 요 세 개의 블록만 가지고 코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소를 설정할 건데요. 계속 반복하기 밖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왜 0 곱하기 20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LCD 뒷면에 보시면 어드레스라고 해서 0 곱하기 20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LCD는 0 곱하기 20인 주소를 갖고 있는 LC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엠블록으로 와서 0 곱하기 20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LCD 지우기를 하나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LCD 일행 1열의 헬로우 아두이노 출력을 가지고 옵니다. 자, 지우기를 가지고 오는 이유는 저희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받을 건데 이 지우기가 없다면 데이터가 계속 겹쳐서 LCD에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겹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읽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우고 데이터 표시하고 한 번 지우고 데이터 표시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할 수 있게끔 지우기를 꼭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출력하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변수에서 여기 소리 아까 변수 만들었죠. 이거를 출력하겠다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어에 가셔서 1초 기다리기를 가지고 오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1초 기다리기를 이어주는 이유는 1초마다 이제 데이터를 표시하겠다는 의미고요. 이거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데이터가 너무 컴퓨터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너무 빨리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기는 LCD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초 기다리기 넉넉하게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업로드 모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업로드 모드로 저희가 이제 계속 사용할 거거든요. 라이브 모드는 사용 안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업로드 모드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연결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접속 가능한 모든 기기를 표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COM 숫자가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마우스도 무선이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게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COM 숫자가 여러 개가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포트라고 하는데요. 아두이노랑 연결되어 있는 포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 찾기 가장 쉬운 방법은 아두이노랑 연결되어 있는 선을 분리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사라지죠. 그리고 다시 연결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하는 포트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숫자가 제일 큰 게 아두이노랑 연결될 겁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COM4 이거를 클릭해 주고요. 연결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두이노랑 엠블록이랑 지금 연결이 됐고요. 업로드 모드를 클릭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아두이노한테 보내줍니다. 네, 이렇게 업로드 다 됐죠? 자, 업로드 다 됐으면 연결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사운드 센서가 있죠? 지금은 초기 값이 0인데 제가 이제 말을 하면 숫자가 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음성을 인식해서 숫자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1024입니다. 그래서 소리에 맞춰서 이 숫자 값이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네. 이렇게 사운드 센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여 봤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 사운드 센서는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 핀 읽기라고 하는 코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코드 짜는 것도 쉽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하는 것도 간단해서 네, 학생들이랑 빗센서랑 같이 처음에 센서를 다루기에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센서를 접하는 학생들이랑 수업하실 때는 빗센서, 저번 시간에 했던 빗센서랑 이 사운드 센서로 시작을 열어주시면 네,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축 자이로 센서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운드 센서는 이제 테스트로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 이거는 분리하고 여기 있는 6축 자이로 센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축 자이로 센서는 옆에 보시면 4개짜리 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4개짜리 선이 필요합니다. 하얀 색깔이 포함되어 있는 4개짜리 선이 필요하고요. 이 홈에 맞춰서 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은 아두이노에다가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아두이노에다가 연결할 건데요. 요 육축 자이로 센서에 보시면 이렇게 I2C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 핀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2C이죠.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두 개 중에서 아무 데나 연결하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핀 중에 아무 데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죠. 네, 그러면 육축 자이로 센서를 자세히 보시면 축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Y축, X축, 그 다음 Z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쪽 위쪽 방향이 Y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화면으로 저랑 똑같은 방향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방향이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화면 쪽으로 나오는 위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Z축입니다. 그래서 이 네, 축에 맞춰서 이제 각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육축 자이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주로 사용하냐면요. 드론에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일정하게 이제 맞춰서 코딩을 해주면 네, 알아서 그 코딩한 값에 따라서 뭐 이렇게 기울어져서 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한 바퀴 이렇게 돈다던가 뭐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육축 자이로 센서는 드론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육축 자이로 센서라고 제가 계속 이름을 명명하는데요. 왜 육축 자이로 센서인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속도 3개 축이랑, 그 다음에 자이로 2축이랑, 그 다음에 온도 1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 축, 6개 축이죠. 6개 축이라고 해서 6축 자이로 센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6축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면 온도도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이로도 측정할 수 있고 가속도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코딩 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잠시 제가 어떤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 화면입니다. 네, 이 화면을 보시면 각도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센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때, 네, 이쪽, 잠시만요. 요거를 공유를 다시 할게요. 이렇게. 네, 여기에서 센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쪽이 X축, 그 다음에 이쪽이 Y축, 그리고 이쪽이 Z축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X축, 이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지금 화살표 있죠? 이게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각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는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각도를 측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속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X축의 각도를 측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기울어지면 마이너스 값을 갖고요. 이렇게 기울어지면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만큼 기울어지면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요. 뭐 초기 값은 0이겠죠. 다시 이쪽까지, 그러니까 X축이 이쪽까지 넘어가면 다시 숫자가 0으로 바뀝니다. Y축도 마찬가지예요. Y축도 이렇게 올라가면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요. 이렇게 내려가면 0이라고 하는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요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요 각도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축과 마이너스 X축 요 각도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이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X축을 기준으로 요 회전, 요 X축을 기준으로 회전 방향, 요 회전의 각도를 측정합니다. 이따가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아마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각도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속도는 요 각도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저기 코드를 짜고 한번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더 선생님께서 이해하시기 더 편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짰던 코드들은 일단 버려주시고요. 네, 변수도 헷갈리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어에 가신 다음에, 아니다. 제어에 가신 다음에 계속 반복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희 I2C 이 육축 자이로 센서가 I2C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파란 색깔에 있습니다. 파란 색깔로 I2C라고 적혀져 있는 요 블록으로 갑니다. 자,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여기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사용할 블록은 이거는 사용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사용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요 블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측정하는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요거 사용 안 하고 저희는 요것만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드를 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주소 먼저 설정해야 되겠죠. 뭐 다른 거 건들 거 없고요. 이 주소를 계속 반복하기 밖에다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최신 자료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가 넣습니다. 요거는 자료를 계속 측정했다가 다시 갱신했다가 측정하고 갱신하고 측정하고 갱신하고 이렇게 반복될 수 있게끔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3개를 만들 거예요. 하나는 온도, 아이고, 다시 만들게요. 온도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저희가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X축 가속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변수는 X축 자이로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랑 자이로랑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3개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온도, 하나는 X축 가속도, 다른 하나는 X축 자이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I2C 아까 블록으로 가셔서 네, 여기 온도 읽기라고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가속도 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XG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G는 중력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이용을 해서 이 각도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XG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이로각 읽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다가 이제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소 0 곱하기 20을 계속 반복하기 밖에다가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우기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행일렬에 연결하기 이거를 가지고 옵니다. 3개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3개를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요. 하나는 일행일렬에다가 온도를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CD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가 1행, 여기가 2행이고요. 여기는 1열, 그리고 마지막은 16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네, 행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축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1행 한 8열 정도에다가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X축 자이로는 2행 1열에다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데이터가 너무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어서 1초 기다리기를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업로드 모드 클릭해 주시고요.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다 됐죠. 자, 그러면 제대로 표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육축 자이로가 있고요. 첫 번째, 1행 1열에 표시된 게 온도 값입니다. 지금 뭐 35도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35도가 맞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네, 여기 두 번째 1행 8열에 있는 것들은 네, 요거는 저기 자이로, 저기 가속도죠. 네, 가속도 센서 이용하고요. 여기는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온도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입김을 불어 넣으면 아마 온도가 더 올라갈 거예요. 네, 이렇게 온도가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숫자가 떨어지죠. 그러다가 90도가 되면 숫자가 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완전히 뒤집으면 숫자가 감소하면서 다시 0이 되죠. 다시 이렇게 90도를 하면 1에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세우면 0에 또 가까워집니다. 완벽하게 숫자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끔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아마 0점 조절을 하시면 코드를 짜실 때 0점 조절을 잘 하시면 네, 네,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이로 센서 같은 경우에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잘 안 보이네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돌리면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하면 숫자가 커지네요. 네, 반대로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지금 기준이 어, 계속 돌아가네. 숫자가 바로바로 표시가 안 돼서 이게 계속 맞추기가 힘듭니다. 0.1초 기다리기로 설정하시면 네, 요거 맞추기가 쉽겠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면 한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게 0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빼기 연산에 가셔서 빼기를 이용하신다던가 하셔서 그 값을 초기화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기울이면 네, 여기 자이로 값이 마이너스로 가고요. 자, 반대로 이렇게 돌리면 점점 숫자가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드론의 기울기나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육축 자이로를 이용을 해서 각도를 한번 측정해 봤고요. X축 값을 이용을 해서 한번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엠블록으로 가셔서 저희 이제 LCD 말고
저기, 엑셀에다가 표시를 할 거고요. 할 거거든요. 그래서 LCD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LCD와 관련되어 있는 코드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그 다음에 주소도 지우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엑셀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시리얼 포트라고 하는 이 블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LCD에다가 출력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시리얼 포트에다가 출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포트에 출력하기를 가지고 오셔서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쭉쭉 받아들이겠죠. 표 형태로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에다가는 데이트 값, 오늘 날짜를 표시시킬 거고요. 이거, 잠시만요. 데이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다가는, 시간. 지금 측정하고 있는 시간을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다가는 너무 많으니까 복잡하잖아요. 온도는 뺄까요? 네, 온도는 빼겠습니다. 온도를 빼고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그리고 타임, 그리고 가속도, 그리고 자이로 이 값을 표 형태로 받아들일 겁니다. 자, 요거를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쉼표로 구별해 주시고 오늘 날짜, 쉼표, 측정하는 시간, 쉼표, 가속도, 쉼표, 자이로 이렇게 코드를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시리얼 포트로 출력 이렇게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산에 가셔서 바나나와 사과를 결합한 문자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헬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에다가 데이터, 쉼표, 오늘 날짜 데이트, 쉼표, 그다음 타임, 쉼표까지 적습니다. 자, 꼭 대문자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저처럼 꼭 대문자로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마지막 타임 뒤에 쉼표가 빠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남아있는 게 뒤에 가속도랑 그다음 자이로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쉼표로. 그래서 연산에 가셔서 바나나와 사과를 또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변수로 가셔서 저희 이번에 Z축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Z축 가속도 그다음에 Z축 자이로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Z축 가속도 그리고 Z축 자이로 바꿔주고요. 여기도 바꿔야 되겠죠? ZG 그다음 여기는 Z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Z축 가속도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쉼표 Z축 자이로가 가야 되겠죠. 근데 칸이 부족하니까 바나나와 사과를 결합한 문자열을 하나 더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다가 쉼표 그 다음 변수로 가셔서 Z축 자이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드가 이렇게 짜지겠죠. 다 쉼표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빨리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1초 기다리기를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로드 모드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짠 코드를 아두이노에다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0%부터 이제 100%까지 쭉 가겠죠. 네, 이렇게 데이터가 다 전송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분리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뭐, 강의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리얼 투 포트를 이용해서 지금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어, 아두이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엠블록, 그 다음에 여기에 엑셀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 지금 현재는 아두이노랑 엠블록이랑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엠블록에 있던 코드를 시리얼 포트를 이용을 해서 아두이노한테 지금 전송을 해줬습니다. 그럼 코드가 지금 아두이노한테 이제 갔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두이노랑 엑셀이랑 연결해서 저기 출력하기를 저희가 코딩해 했잖아요. 그래서 아두이노에 있던 그 코드를 엑셀에다가 이렇게 보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여기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는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연결을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두이노랑 엑셀이랑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전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코드를 업로드 시키신 다음에는 분리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엑셀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라이트훅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이렇게 실행시켜 주시면 네, 이런 창이 뜹니다. 근데 안 뜰 경우에는 여기 위에 보시면 컨텐츠 사용이라고 뜰 거예요. 노란 색깔로.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스타트 훅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럼 데이터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클릭하시고요. 포트를 설정합니다. 포트는 아두이노랑 연결되어 있는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COM4였죠. 그래서 4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숫자 4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컴퓨터마다 이 숫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포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시작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네, 이렇게 들어오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짜,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시열은 저기였죠? 가속도, 그 다음에 D열은 자이로였어요. 그래서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울여 볼게요. 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면 값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C열이 지금 점점 변하고 있죠. 다시 원 상태로 돌리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똑바로 만들면 1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Z축 자이로도 마찬가지로 기울여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반대로 돌리면 숫자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회전시킬 때 뭐 90도로 이렇게 드론이 날아가다가 90도로 회전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겠죠? 자이로 센서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드론을 만들 때 여기 있는 이 자이로 센서와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된 실험을 뭐 다양하게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각도랑 관련되어서 어,
양팔 저울 같은 데다가 붙여놓고 그 각도에 따라서 무게가 얼마큼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보는 뭐 그런 실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실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이로 센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데이터 분석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열, 시간에 따른 가속도 변화량 그래프 만들기 만들어졌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변화를 주면 값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기울이면 또 다시 기울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그래프로다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토양 습도 센서 네, 남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류 전압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여기 있는 4개의 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